시작하기 전 한마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더럽고 성적인 부분들이 살짝 나오는데요. 그런 거 싫어하시는 구독자님들은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2004년에 투채널. 당신은 타코베야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일의 한마디로 시작된 스레. 일의 입에서 나온 타코베야에서의 장렬한 체험담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너무나도 참혹한 사실에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요. 타코베야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선 타코베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코베야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일시키는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납치, 감금, 무임금, 끝없는 노동.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발이 묶여 노예처럼 일만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기초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당시 무직이었던 일이 우에노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을 때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는 3개월 계약에 100만엔, 숙식 제공이라는 좋은 일이 있다는 말을 전해왔고 그 말에 바로 끌려 받아들였다는 일. 다음날 북 센주역에서 아저씨와 합류하기로 합니다. 일은 이 앞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날렸습니다. 북 센주에서 아저씨와 합류해 식사를 마친 뒤 아저씨 차로 일터로 이동했다는 일. 불안해하는 모습의 일에게 아저씨가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에는 어떤 약물이 들어있던 모양으로 일은 마시자마자 잠들어 버렸던 겁니다. 일이 눈을 떴더니 그곳은 본 적도 없을 듯한 산속이었습니다. 중기가 있는 공사 현장으로 안내되어 아무리 봐도 야쿠자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감독과 현장 책임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만나자마자 감독은 능률이 떨어지는 놈은 일단 맞고 본다 라면서 일과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과 노동자들이 묵을 기숙사로 안내되었는데요. 일은 그 건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곳은 기숙사라는 이름의 허울 뿐인 반은 썩어가는 집으로 바닥 틈새에서는 기분 나쁜 벌레들이 기어 돌아다니고 있었고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파놓은 구멍에서 이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데다가 이불은 썩은 듯 시커멓고 악취가 났다는 것. 그런 지옥 같은 5평 정도의 판잣집에 이를 포함한 총 6명의 아저씨들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일. 그러다 보니 새벽 4시 30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언제까지 쳐 잘 거야, 빨리 준비해 하는 고함소리가 날아듭니다. 그 고함과 같이 나타난 건 건장한 몸의 남자 셋으로 손에는 무려 금속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 그 남자들에게 살짝 깨끗한 판잣집 앞까지 끌려간 일들. 그 판잣집 안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죄다 맛없는 것들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도착해 바로 일이 시작됐습니다. 주된 일은 땅 파기, 나무 베기, 돌 나르기 등의 중노동이었습니다만 그게 휴식 없이 오후 2시까지 연이어졌다는 것. 그렇게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여전히 식사 내용은 경악할 수준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럴 것도 국에는 그 주변에서 자라는 것 같은 풀들이 들어있었고 일이 한 모금 마셔봤더니 마치 바닷물을 그대로 데핀 것처럼 너무 짜 도저히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마른 일은 옆에 있는 남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놈이 말하길 물은 한 잔에 500엔이라는 것, 더해서 만두가 2,000엔, 담배, 술, 휴지가 1,000엔 등등의 여러 물건을 경악할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불렀는데요. 일은 어쩔 수 없이 물 한 잔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카레였는데 아침, 점심과 마찬가지로 맛도 없고 조악했지만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일. 일은 주변 노동자 아저씨들에게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본 바 한 아저씨가 여기는 타코베야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코베야의 의미를 몰라 다시 물어보는 일. 아저씨는 모르는 쪽이 좋을 때도 있어 하면서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여러 가지 물어볼 건 많았지만 물어도 소용없다고 느낀 일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피곤한 건지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그중 한 남자가 얼굴이 피투성이 된 상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타지마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작업 도중 달아나려다 붙잡혀 초죽음을 당한 모양으로 엄청난 곳에 끌려갔다 온 것 같다 생각하며 일은 자리에 눕습니다만 불안과 절망으로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굉장한 복통을 느낀 일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갔는데요. 그때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다니면 들개한테 잡아먹혀. 그리고 놈들한테 걸리면 반 돼진다. 같은 어수선한 말을 일에게 날려옵니다. 그 남자의 말로는 이곳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도망갈 길이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참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 또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적자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쪽이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판잣집으로 돌아갑니다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양아치 같은 놈이 야, 니들 술하고 담배하고 야한 책이야. 술 담배는 1,000엔, 책은 3,000엔, 컵라면도 있어 2,000엔이야 하는 거죠. 일은 고민하면서도 라면과 물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물품으로 3,000엔이라는 돈이 나가게 된 일.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날은 잠에 빠졌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 침상에서 일어나던 중 어제 피투성이가 된 타지마 씨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양아치가 와서 타지마 씨에게 언제까지 잘 거야? 맞고 돼질래? 하면서 머리를 발로 툭툭 차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도 입안이 온통 찢어져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타지마 씨를 양아치는 용서 없이 발로 찼던 겁니다. 이렇게 이틀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건 좋았는데 목이 너무 말라 물 2잔을 구입했다는 일. 가혹한 일을 겨우 끝내고 점심시간에 들어갑니다. 밥은 기름투성이에 맛없는 돈가스와 어제와 같은 바닷물 맛의 국이었습니다. 중노동 탓인지 목이 말라 참을 수 없었던 일은 물을 추가 구입하고 게다가 만두도 구입합니다. 이 계산으로라면 하루에 4,000엔 정도의 지출이 생기니 100만엔을 3개월로 나눠도 충분하다고 우습게 봤던 일입니다만 그 계산 방법이 큰 오산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노동을 시작하는 일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생깁니다. 타지마 씨가 쓰러진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가쁘게 숨쉬는 타지마 씨를 양아치가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일이 끝나고 기숙사라는 판잣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타지마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일이 타지마 씨에게 말을 걸자 아파서 못 자겠으니 술 좀 사줘 부탁해 옵니다. 술은 1,000엔이죠. 1,000엔 지출인데 생각하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는 일. 타지마 씨는 흐느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레 주민이 일본에선 연간 10만 명 이상 실종자가 나오니까 타코베야에서 5,000명쯤 죽는다고 이상할 것도 없어 라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드디어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양아치가 나타납니다. 양아치는 오늘 밥은 나베 요리야 기뻐하라고 하면서 1.8리터의 물과 뭔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바닥에다 던졌습니다. 일들은 양아치가 지시하는 대로 집안에 있던 더러운 냄비를 써서 그걸 먹기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봉투 안에는 쑥같이 보이는 본 적도 없는 채소들과 기름투성이의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하나 하는 기분과 함께
자기가 한심해졌구나 하는 당시의 신경을 밝히는 일. 그런 식사를 거의 마쳤을 무렵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양아치가 나타나 쇼핑 시간이야 합니다. 일은 타지마 씨를 위해 다시금 술을 구입하는데요. 그때 양아치에게 위협을 당해 안주도 강제로 사게 되고 맙니다. 그건 빠찡코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안주였습니다. 다음날 타지마 씨는 노가다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노가다를 쉽니다. 타지마 씨가 이틀이나 쉬는 것에 대해 야마짱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이틀이나 쉬고도 무사하네요? 물어보는 일. 야마짱은 쉬고 싶으면 쉬게 해줘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마짱 말로는 조퇴는 5만엔, 결근은 10만엔으로 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타지마 씨는 종족을 감췄습니다. 양아치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나중에 들었는데요. 중노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해외로 팔려간 건 아닐까 추측하게 된 일.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타지마, 너 이 일 못하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중노동은 힘들어요. 그럼 너 신분은 확실한 거야? 신분이라뇨? 그게 뭡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있냐는 거지. 네, 있습니다. 네 월급이 50만 원으로 올랐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혼은 했고 독신입니다. 그럼 중국 같은 데 갈 생각은 없어? 이런 식이었는데 자세한 건 모른다는 것. 일단은 양아치한테 물어봤다는데요. 타지마는 여행 일 쪽으로 보냈다 라고 밖에는 말해주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쩌면 타지마 씨는 꾀병으로 노가다를 쉬다가 낮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달아난 건 아닐까라고도 추측하는 일. 그럴 것도 양아치가 일들에게 니들 만약 도망치다 들키면 엄지발가락 절단이다 같은 말도 했다는 거죠. 그 후 스레에서는 한동안 타지마 씨를 영웅시하는 스레 주민들에 의해 수수께끼의 타지마 축제가 개최됩니다. 타지마의 형입니다만 무슨 볼일이라도. 타지마의 와이프인데요. 타지마의 동생인데 무슨 일이라도. 타지마 씨 사랑해. 예, 타지마 축제다. 이 스레는 타지마만 가지고 1000대 넘어가겠네. 개 중에는 어느 날 불고기가 나왔고 그게 타지마 씨였다 라는 타지마 불고기 썰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 양아치가 노동자들의 월급이 든 봉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월급은 원래라면 33만엔일 테지만요. 기숙사 비용, 식대, 여러 물품 구입비 등이 빠진 총 49,000엔이었습니다. 엄청 줄고 말았지만 아직은 흑자라는 것에 안도하는 일. 한편 술을 좋아하는 스즈키 씨라는 사람은 마이너스 6만엔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타코베아 시스템에는 마이너스가 된 사람에게는 열흘에 10% 이자가 붙고 그것만으로도 달에 18,000엔이 더 붙는다는 것. 그날은 양아치가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는 특상품 갈비와 생맥주 그리고 여자를 준비해 놓았다는 말을 꺼냅니다. 요금은 세금 포함 4만엔이라는 것. 일은 나쁜 예감이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만 거절하는 순간 양아치는 점점 화나는 얼굴로 변하더니 강제로 팔려는 건지 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기로 한 일. 준비된 고기는 그저 그런 고기였습니다만 맥주는 왕뚜껑 캔맥주였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일의 앞에 여자가 등장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레 안에서는 여자 예상 대회가 열리는데요. 살아있는 마귀 새끼들인 스레 주민들은 성전 안 하고 태국에서 돌아온 타지마 씨인가? 양아치 수하로 여장한 호모 등등 정말 대가리도 잘 돌아간다 생각되는 말들을 날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즐거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일들 앞에 나타난 여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의 바짝 마른 아줌마였습니다. 이빨은 듬성듬성 시커멓고
얼굴에는 무수한 사마귀 같은 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의 엄마보다도 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자는 어디 사투리인지도 모를 말로 당신들 극락정토에 가고 싶지 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일 먼저 여자가 눈독을 들인 게 일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알중 스즈키 씨가 나 먼저 부탁합니다 하는 말을 한 덕에 일은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스즈키 씨를 제외한 일행은 판잣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로 스즈키 씨에 이어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여자를 상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여자가 집에서 나오길래 일이 집으로 돌아가자 집안은 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 이 무렵에 일의 정신은 붕괴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잠든 뒤 일은 주변을 탐색했습니다만 주위는 죄다 숲이라는 느낌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날은 쉬는 날일 텐데 문을 세차게 차는 소리로 잠이 깼다는 일. 나타난 양아치가 말하길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돈을 늘릴 방법을 전수하러 왔다는 것. 그 방법이란 게 이른바 도박이었습니다. 야마짱과 쇼다라는 사람이 좀 봐주세요 하며 거부하는 것도 무시, 주사위를 굴리기 시작하는 양아치. 모두가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양아치가 주사위를 던질 때만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 그렇게 혼자 이기는 양아치에게 속임수를 쓰니 높은 것만 나오겠지 하며 반발하는 게 쇼다라는 남자였는데요. 여기에 빡친 양아치는 쇼다 씨의 얼굴을 있는 힘껏 맥주병으로 때렸습니다. 쇼다 씨는 너무 아파 무서워 그거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자빠져 구릅니다. 하지만 쇼다 씨도 지지 않고 덤벼들더니 양아치를 냅다 두들겨 패서 피떡을 만듭니다. 그러나 양아치가 갖고 온 쇠파이프의 일격을 당해 결국 쇼다 씨는 곤죽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더니 이 자식 각오해라, 목 씻고 기다려 라는 말을 남기고 양아치가 사라진 지 1시간 뒤 180에 100kg는 나갈 덩치와 같이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온 양아치는 이제부터 여흥을 즐길 시간이다 같은 말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쇼다 씨의 손을 끈으로 묶는 양아치. 양아치는 니들도 따라와 하더니 일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양아치를 따라 커다란 나무 앞에 도착하자 양아치는 쇼다 씨의 손을 묶고 있던 끈을 풉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쇼다 씨의 몸을 나무에다 묶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양아치는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는 쇼다 씨의 옷을 자르기 시작. 그리고는 점화 라이터를 이용해 쇼다 씨의 몸에 온갖 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외치는 쇼다 씨에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는 차가운 말을 내뱉는 양아치. 그리고 양아치는 가방에서 벤치를 꺼내 너한테 충치가 있으면 내가 빼줄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벤치로 쇼다 씨의 앞니를 빼기 시작했던 겁니다. 쇼다 씨는 지독한 고통에 울부짖다가 오줌을 지리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스레 주민들과 같이 마귀의 흉내만 내는 놈들과는 다른 진짜 마귀인 양아치는 양동이에 든 물을 힘껏 쇼다 씨 얼굴에 뿌리고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방에서 맛술과 꿀을 꺼내는 겁니다. 양아치는 웃으면서 맛술과 꿀을 쇼다 씨의 몸에다 바릅니다. 그러더니 니들은 3시간 뒤 집합이야. 재밌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는 말을 꺼냅니다. 3시간 뒤 일들 앞에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쇼다 씨의 몸에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아마 이 벌레들은 양아치가 바른 맛술과 꿀의 달콤한 향기에 끌려온 모양. 그러는데 이 양아치의 오야지인 감독도 심심풀이라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야지는 양아치가 쇼다 씨에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본보기로 이런 짓을 하는 거라는 걸 알고 들고 있던 몽둥이로
양아치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오야지는 다치면 못 쓰게 되잖아. 상품성 떨어지니까 다치게 하지 마. 하며 양아치를 질책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사람이 줄었으니까 둘 정도 수배하라고 해. 양아치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오야제의 등장으로 겨우 해방된 쇼다씨였습니다만 그 상태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얼굴과 몸은 벌레들에게 쏘여 온몸이 퉁퉁 부었고 눈도 뜰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게다가 풀려나고부터 쇼다씨의 상태가 이상해졌다고 이른 말합니다.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울다가 웃거나 하며 정신에 이상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은 쇼다씨에게 했던 처사에 대해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양아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쇼다씨의 행동으로 얻게 된 것도 컸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건으로 양아치가 너무도 간단하게 쇼다씨에게 두들겨 맞은 것으로 인해 양아치는 쇠파이프만 없으면 족밥이라는 게 밝혀졌던 겁니다. 그 후 판잣집으로 돌아온 쇼다씨는 온몸을 긁어대며 몸에서는 진물 같은 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양아치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을 두고 간다는 츤데레 같은 짓도 합니다. 다음날 쇼다씨는 온몸이 가려워 노가다 못한다며 양아치에게 말합니다. 양아치는 쇼다씨를 노려본 뒤 쥐는 벌금에 더해 벌레약 만엔도 내라네요. 쇼다씨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된 일은 모두 5,000엔씩 모으기를 제안합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속속 찬성하던 중 월급날 밤 솔선해서 아줌마에 흥분했던 스즈키 씨만이 사람한테 기부할 돈 있으면 술 마시지 라면서 돈 내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이라며 일이 스즈키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즈키 씨가 곤란한 얼굴로 와서는 거기가 이상해 말해 어쩔 수 없이 봤더니 하얀 돌기 같은 게 생겨 있었다는 것. 분명 그 극락정토 여인에게 올맞다 생각되는 일. 또한 스즈키 씨는 제멋대로인 인간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름 말하죠. 만약 탈주를 꾸민다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스즈키 씨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요주의 인물일지도 모르겠다고 일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타지마 씨의 탈출을 밀고 했던 게 그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일단 쇼다 씨는 상당히 의지가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문제. 야마짱은 소심해서 도저히 탈출 얘기를 꺼낼 수가 없다. 6번째 남자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기대 못한다 등등 각 노동자의 정보를 늘어놓으며 탈출이 너무도 곤란하다는 걸 비춥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평생을 여기에 묻힐 거라 생각된 일. 그럴 때 타지마 씨의 빈자리를 메우는 신입 노가다 둘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아오키 씨라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다를 연발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양아치에게 함부로 말한 아오키 씨는 그 이후로 양아치에게 찍혀 표적이 되어갑니다. 누군가가 스트레스 발산의 희생양이 된다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에게 화살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얄궂게도 기뻤다는 일. 그리고 둘 중 다른 하나는 가와구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와구치 씨는 모든 약물을 다 경험해 일반 약물은 듣지 않는 모양으로 남자에게 일터로 끌려올 때 마시게 한 수면제도 듣지 않아 반은 자는 척을 하며 왔다는 수수께끼의 내성을 가진 희귀한 인간이었답니다. 또한 가와구치 씨는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경험이 있어서 중요한 물건을 숨길 곳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가와구치 씨의 등장에 스레 주민들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기대감을 품습니다. 큰일 났어, 재밌어진다. 큰일 났어, 재밌어진다. 점점 눈을 뗄 수가 없게 되네. 그리고 여기 끌려올 때 자는 척했다는 가와구치 씨에게 이 일터는 바다가 가까워요 물어본 일. 가와구치 씨는 바다 근처는 아니고 관동지방 남쪽 근처가 아닐까라는 것.
전에 바닷물 같은 국물을 들이킨 것으로 바다 근처가 아닐까 예상했던 일이었는데요. 가와구치 씨에게서 남 관동 지방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간단히 탈출할 수도 있겠다 낙관합니다. 그렇지만 가와구치 씨의 말로는 탈출은 상당히 힘들 거라는 것. 그럴 것도 산을 올라서 내려가면 마을로 나올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라는 거죠. 이곳은 산속에 있어 무사히 건물에서 탈출한다 해도 산속에서 조난당할 가능성이 극히 높아 위험하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쇼다시로 돌리는 일. 쇼다시는 벌레들에게 물린 이후로 벌레를 보면 비명을 지르면서 방구석으로 가 벌벌 떨게 되고 말았답니다. 온몸에 붓기는 빠졌지만 자국은 남고만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아치가 평소처럼 문을 쾅쾅 차며 일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양아치는 부잣집 도련님 아오키 씨를 부르더니 너 어제 화장실에 갔다가 15분이나 안 돌아왔지? 하고 몰아붙입니다. 아오키 씨는 필사적으로 변명합니다만 양아치에게 왕복으로 뺨따구를 맞고 차입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가와구치 씨가 말리려 하죠. 나한테 할 말 있어? 화를 내는 양아치에게 너무 심하잖아 멍청아 하며 강하게 나가는 가와구치 씨. 양아치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들어도 난 천의 고아의 몸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잃어버린 물건도 없잖아. 너랑 나랑 찌르면 누가 먼저 죽을까? 하는 가와구치 씨. 가와구치 씨의 말에 쫄았는지 그 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양아치였습니다만 다음 날부터 양아치는 금속 야구 방망이를 항상 들고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로 일촉즉발의 상태가 계속됨에도 별반 눈에 띄는 일은 없이 지나게 되던 어느 날, 아오키 씨가 이상하게 들뜬 걸 눈치챈 일. 아오키 씨는 오늘이 월급날로 예정대로라면 일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고 안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은 아오키 씨가 이 작업장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오키 씨는 부모님이 부자로 매일 용돈을 받아 놀러 댕겼다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빠찡코에서 돈을 잃은 아오키 씨는 마작으로 충당하자며 마작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가진 돈을 모두 잃은 아오키 씨는 마작장에 있던 아저씨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말에 혹한 아오키 씨. 그 결과 10만 엔의 부채를 지게 된 아오키 씨는 아저씨에게 돈을 갚기 위해 집에 돈을 가지러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아오키 씨를 위해 남겨둔 반달치 용돈 10만 엔을 가지고 다시금 마작장을 향했던 겁니다. 10만 엔을 받은 아저씨가 반은 돌려줄 테니까 놀아볼까 라고 해 만회할 기회다 생각한 아오키 씨는 다시 아저씨와 맞붙어 마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오키 씨는 다시 잃고 말죠. 손에는 15만 엔이라는 부채가 남고 말았던 겁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부탁하는 아오키 씨에게 남자는 오늘 11시까지 가져와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밤 9시. 은행도 닫혀 있으니 아오키 씨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렇게 아오키 씨는 차용증을 쓰게 되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아오키 씨의 월급말인데요. 기본급에서 여러 가지가 빠져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1만 6,500엔의 큰 빚을 떠안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당일, 다시금 그 끔찍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날은 초밥과 소주를 들고 왔다는 양아치. 또한 여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극락정토 아줌마가 아닌 20대 여성이 오기로 되었다는 것. 그리고 F컵이라는 것으로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 여자는 또한 양아치가 들고 온 초밥은 변색되고 조잡한 것이었는데요. 모두 오랜만에 만찬으로 가슴이 널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찬도 후반부에 돌입하고 모두의 관심은 여자로 옮겨갑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건 당연하게도 스즈키 씨였습니다. 그런데 5분 뒤
여자의 비명이 들려 이리 집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물건을 훤히 드러낸 스즈키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자세히 봤더니 광대버섯과 잎새버섯을 합친 듯한 뭔가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네가 하면 우리가 없는다. 스즈키 씨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죠. 그렇게 스즈키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자에게 신세를 지게 됐고, 처음엔 거부하던 일도 F컵이라는 로망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으로 무사히 극락정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의 이야기에서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으로 스레 안에서는 캐릭터 인기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기투표 결과는 설마 하던 극락정토 아줌마가 1위를 빛내며 스레 주민들의 미친 사고회로를 엿볼 수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연애는 끝났습니다만 일은 쇼다씨가 기운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비길 데 없이 여자를 좋아하는 쇼다씨가 20대를 품에 안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가진 일은 쇼다씨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쇼다씨는 이 몸을 봐. 이걸로 여자가 안아주겠어? 기분 나쁜 말만 들을 뿐이야. 라더니 벌레에 물린 자국이 무수하게 남은 몸을 일에게 보여줬습니다. 또한 자기 몸을 이렇게까지 지독한 상태로 만든 그때의 양아치 고바야시에 대해 예사롭지 않은 원한을 지닌 쇼다씨는 머지않아 고바야시를 죽이겠다 등의 위험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여 다음번엔 나베와 떡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것. 떡을 어디다 쓸 거냐며 의문을 품은 일에게 쇼다씨는 계획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선 나베 요리가 시작되면 스즈키가 갑자기 난리다 등의 적당한 거짓을 꾸며 양아치 고바야시를 부른다. 고바야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나베 국물을 고바야시 머리에 붓는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서 녹은 떡은 열을 품고 있어 몸에 붓기 딱 좋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당한 나무에 고바야시의 몸을 묶고 불을 붙인다는 거죠. 이런 쇼다씨의 미친 계획에 일도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평소처럼 보내고 있던 중 일은 어떤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가와구치 씨가 오고 나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의문이 든 일이 가와구치 씨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그건 상층부에 변화가 있는 걸지도 몰라 합니다. 가와구치 씨의 말로는 위쪽 조직의 은퇴나 파문 등에 의해 조직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 나가려면 지금이다 생각한 일과 가와구치 씨는 겨울이 오기 전에는 여기를 나가자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하룻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치 일들의 이야기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 양아치가 니들 이상한 꿍꿍이 짜면 안 돼 해오는 거죠. 그리고 양아치는 일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판잣집 앞에다 감시초소를 만들게 합니다. 마지못해 작업에 들어가는 일들. 그런데 왠지 물건에 버섯이 핀 스즈키 씨만이 받은 술을 마시고 뒹굴대며 작업을 돕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가와구치 씨가 탈출 계획을 꾸미는 걸 양아치에게 찌른 게 스즈키 씨 모양으로 이 밀고에 대한 보수로 매일 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일들 앞에 양아치가 나타나서 이제 초소 안 만들어도 돼 라는 말을 꺼냅니다. 가와구치 씨가 이유를 묻자 양아치는 그건 다음 주가 되면 알게 돼 하며 기분 나쁘게 킥킥대는 겁니다. 그날 밤 가와구치 씨는 스즈키 씨를 깨워 밀고건에 대해 추궁합니다. 처음에는 시침이 떼던 스즈키 씨였는데요. 가와구치 씨가 스즈키 씨의 불화를 쥐고 터뜨리겠다고 위협. 포기했던 건지 자기가 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구치 씨는 스즈키 씨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소리가 새지 않도록 한 다음 죽도록 패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이상한 생각 들지 않게 제대로 해주마 하는 가와구치 씨를 보고 일은 이게 바로 노동 현장이구나 통감했죠. 그리고 가와구치 씨의 장렬한 체벌은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젖은 수건을 들고 들어와 스즈키 씨를 있는 대로 내려쳤다는 것. 밖에 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일의 말에
그 수분의 출처를 짐작한 어느 슬의 주민은 부끄러운 듯 말합니다. 물? 소변인가? 일, 수고해. 잘 자. 또한 개 중에는 평소에 그걸 화장수 대용으로도 쓰고 있는 듯한 몸도 마음도 더러운 주민도 나타나죠. 오줌으로 피부가 맨들맨들 스즈키씨. 아침까지의 체벌이 끝나자 스즈키씨는 정말로 완전히 얌전해졌고 모두 수면 부족인 채로 다음날 노가다가 시작됩니다. 마작 도련님이자 아오키씨는 변함없이 양아치에게 두들겨 맞고 계속 맞은 탓에 얼굴은 눈두덩이 붓고 앞니가 빠지고 엄청 무서운 얼굴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건다운 사건도 없는 채 일주일이 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일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수도꼭지를 비틀어 몰래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됐다 쳐도 당분과 염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 그걸 위해선 역시나 양아치 고바야시에게 구매할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날은 보기 드물게 삶은 계란을 500엔에 구입했다는 일. 그리고 일요일이 되어 아침 8시 정도에 쾅쾅 차대는 문소리와 함께 고바야시가 나타납니다. 고바야시는 너희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말투로 일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일들에게 명령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오카시와 마에다군이라는 새로운 관리인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마에다군은 광폭한 놈, 이상한 짓을 했다간 목을 찢어발겨 먹는다 등의 무서운 말을 내뱉는 고바야시. 그렇게 일들은 안내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에는 60세 정도의 기운 없어 보이는 할배와 개가 있었습니다. 설마 마에다군이 개야? 깨달은 일. 고바야시는 마에다군은 농담이고 진짜 이름은 겐타군이라고 합니다. 고바야시가 없는 4일 동안 이 오카라는 사람과 겐타군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 그러자 오카가 일들에게 보여주듯 겐타군 앞에다 상등품 고기를 던집니다. 으르렁거리며 그 고기를 먹는 겐타군. 고바야시는 니들도 이 고기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이상한 생각은 갖지 마. 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옆을 봤더니 마작 도련님이자 아오키씨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깨달았다는 일. 아무래도 개가 무서운가 봅니다. 그걸 본 오카시는 겐타 고! 라며 겐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겐타군은 맹렬한 기세로 일들을 향해 달려들었던 겁니다. 개는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만 아오키씨는 지린 채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씨가 방에다 오줌을 지린 것에 격분한 고바야시는 몇 번이나 아오키씨를 발로 찹니다. 아오키 어딜 가도 안 되는구먼. 아오키씨의 나약함에 질린 슬의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바야시는 돌아오면 즐거운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날립니다. 그렇게 고바야시는 일들에게 의문을 남겨둔 채 나가버렸습니다. 고바야시가 차에 타고 사라진 뒤 오카가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오카는 자기가 가라데 고수라며 겐타군에 대해서는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있다는 둥 했는데요. 일은 허풍이지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온 일들은 작전 수립에 들어갑니다. 오카는 제쳐두고 문제는 개라고 분석하는 일들. 쇼다씨는 상관없어 죽여버려 하며 웃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회로가 박살나는 게 익숙한 슬의 주민들은 보신탕, 영양보급, 탈출 성공. 아직이냐? 빨리 겐타군이 보신탕 되는 걸 읽고 싶어. 겐타군을 보신탕으로 만들 생각밖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다음 날 오카는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인데 일들을 깨우러 왔습니다. 아침밥은 오카 특제인 조악한 볶음밥이었는데요. 한 접시에만 고기가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버섯핀 물건이 된 스키씨가 분위기를 못 읽고 거기 앉았더니 오카가 거긴 네 자리가 아니야. 이 고기 많은 접시는 겐타 몫이다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개 사료 접시가 따로 있는 걸 깨달은 일이 오카에게 물어봤더니 그건 오줌 싸개이자 아오키 씨 것이라는 오카. 아오키 씨는 울면서 개밥을 먹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밤에 사건은 일어났다고 일은 말합니다. 아오키 씨가 무려 겐타곤에게 습격당한 거죠. 가와구치 씨는 쇠파이프와 수건 2장, 야마짱은 냄비를 들고 구조하러 갑니다. 그리고 가와구치 씨와 야마짱은 겐타곤을 죽어라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와구치 씨는 일에게 쇠파이프로 겐타곤을 공격하라고 명령. 일도 돕습니다만 가와구치 씨는 미친 듯 두들겨 팼고 겐타곤은 죽고 맙니다. 그 후 겐타곤을 땅을 파서 묻고 오카가 난리를 쳐도 시침이 떼자고 정한 일들. 하지만 한편으로 겐타곤에게 물린 아오키 씨는 중상으로 상처가 꽤 깊은 모양입니다. 가와구치 씨는 응급처치로 쇠파이프를 달궈 아오키 씨의 다리를 지지기로 합니다. 처음엔 죽어라 저항한 아오키 씨였습니다만 다리가 썩어서 잘라도 괜찮냐? 라는 가와구치 씨의 설득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기로 아오키 씨의 숨죽인 비명이 판자 집안에 울려 퍼졌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오카가 겐타곤 어디 있는지 몰라? 하며 엄청 심각하게 일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가와구치 씨가 시치미를 떼고 오카를 돌려보냈는데요. 다음날 오카는 일본도를 들고 일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오카는 이래봬도 난 검도부였어. 시합에서 우승도 했다. 같은 말을 날립니다만 전에는 가라데 고수라며 오카의 허풍에 질려버린 일. 그리고 야마짱이 검도도 달인이야? 소림사 권법도겠네? 했더니 오카는 소림사 권법도 3단이다.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냅니다. 오카의 황당한 발언에 예수살에 벌써 치매가 시작됐냐? 작은 소리로 끼어드는 야마짱. 그 다음 날이 되고 양아치이자 고바야시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벌레에 무참하게 당한 쇼다씨는 드디어 그 뜨거운 냄비국물 뿌리기 작전을 실행하려는 모양입니다. 쇼다씨의 부탁으로 일은 고바야시를 부르러 갔습니다. 한참 뒤 문을 힘껏 발로 차는 소리가 나고 고바야시가 등장합니다. 일이 문을 열었는데요. 고바야시는 입구 1m 앞에 서서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안 들어오면 냄비국물을 뿌릴 수 없으니 결국 쇼다씨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타코베야에 끌려온 지 3개월. 월급날이자 마지막 만찬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불고기 파티였습니다. 게다가 항상 잘 알 수도 없던 고기와는 다르게 보통의 고기였던 데다 여자에 대해서도 30세 전후에 스타일도 보통인 여자로 모두의 얼굴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 또한 쇼다씨는 벌레에 물린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되어 이번에는 의욕이 넘치는 모습. 한편 버섯돌이 물건이자 스즈키씨는 병을 그대로 방치한 탓도 있어 완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애 도중 고바야시가 중대한 소식이 있다고 일들에게 알려옵니다. 고바야시는 이곳 현장은 졸업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건가? 묻는 가와구치 씨였는데요. 고바야시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 뽑혔습니다. 라는 뜬금포를 날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과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다. 섬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친절하다. 술과 일용 자파도 반값으로 기숙사 사용료도 거의 무료에 가깝다. 등등. 고바야시가 말하는 일 내용은 너무도 끌렸고 또한 너무도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 괴상망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야 라며 무사태평한 스즈키 씨를 무시하고 일과 가와구치 씨 그리고 야마짱은 리조트 이야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가와구치 씨의 섬이라면 간단히 도망도 못 치고 수용도 무리다 하는 말에서 섬으로 이동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상대는 고바야시, 오카, 감독 오야지 셋뿐이라
일들은 리조트로 이동 중 탈출을 결행하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하는 데 맞춰 아오키 씨에게는 미끼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작전이란 건 아오키 씨가 고바야시들에게 똥을 쌀 것 같다 같은 말로 내리게 해달라고 한 뒤 아오키 씨는 그대로 달아나라는 것. 적진의 셋 중 하나가 아오키 씨를 쫓아가는 동안 적은 둘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덮치자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탈출 작전 결행날이 찾아옵니다. 작은 마이크로버스로 이동하는 일들. 뒷좌석에는 금속 야구방망이를 든 감독이, 앞좌석에는 일본도를 지닌 오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1시간인지 2시간 정도를 달렸을 때 가와구치 씨가 아오키 씨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오줌 쌀 것 같은데요? 라는 아오키 씨. 고바야시와 오카는 아오키 씨의 말을 거절합니다만 아오키 씨가 시끄러 하라범아 반발하자 화가 난 오카가 아오키 씨가 있는 뒷자리까지 이동합니다. 그 틈을 타 가와구치 씨가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고바야시의 머리를 발로 차올립니다. 서있던 오카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일본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쇼다 씨는 그 일본도를 집어들고 고바야시를 베려고 합니다. 고바야시를 죽일 마음에 가득 찬 쇼다 씨였는데요. 가와구치 씨가 말려서 겨우 참아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카 차례였지만 황당할 정도로 약해서 가와구치 씨가 머리를 발로 찼더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감독이 쉽지 않아 일, 야마짱, 가와구치 씨 셋 모두가 당하는 전혀 먹히지 않는 예상외의 전개. 그리고 넘어진 가와구치 씨에게 감독이 덮친다는 실로 절체절명의 그 순간 6번째 남자가 감독의 엉덩이에 일본도를 쑤셔 넣었던 겁니다. 한풀 꺾인 감독에게 문매를 돌리고 고바야시 오카와 같이 묶어놓은 뒤 일들은 버스에서 탈출했습니다. 길가를 열심히 서너 시간 이상을 걷자 마을이 보여왔고 거기는 나가노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느긋하게 모두 온천에 들어갔다 옷을 산 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들은 해산했다는 것. 여기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인가 보였습니다만 나중에 아무래도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던 일은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인 북센주에 가보기로 결심합니다. 호신용 칼을 구입하고 그날 자기를 스카우트한 남자가 있던 곳을 찾아간 일. 그러나 문을 두드려도 사람이 있는 기척은 없습니다. 그러자 근처 아주머니가 일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일이 여기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강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쇠방망이 같은 물건으로 엄청 두들겨 맞았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그 범인으로 아마도 처음에 타지마 씨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일. 타지마 씨는 타코베야를 도망쳐 나와 모든 일의 원흉인 이 납자에게 복수하러 왔던 건 아닐까 일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은 3년 전 정도에 있었던 니시 도쿄의 어느 공원에서 노숙자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려 그 스즈키 씨와 동성 동명이었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 소식은 모른다는 것. 마지막으로 일은 스레 주민들에게 괴로워도 슬퍼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 눌러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생각했다면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스레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스레 주민들은 일에게 넘치는 칭송의 말을 보내며 기나긴 타코베야 이야기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수고했어. 산뜻해졌다. 고마워. 일 수고 많았어.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슬퍼 죽다. 좋은 글 읽게 해줘서 고마워. 강하게 살아남아라.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정말 재밌었다. 이거 하고 외전 모아서 책으로 내. 나는 살 거야. 일에 의해 쓰인
타코베아에서의 가혹한 노동생활.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지금도 타코베아에 가까운 건 일본이나 한국, 구석구석에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연간 8만 명 가까이가 실종된다네요. 우리나라 섬노예도 생각나고요. 만약 그들이 섬에 끌려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많은 실종자들은 이런 타코베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